안녕하세요. GFT입니다. 세안? 뭐 그거 비누칠해서 씻어내면 되는 거지. 세안에 무슨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세안 잘못해서 피부 한번 확 뒤집어지고 피부염 오고 이러고 나서 세안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속 세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세안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매일 한다는 거. 사실 우리 안 좋은 자세로 잠깐 있는다고 해서 내 몸이 확 틀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자세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몸이 확 틀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인상을 썼어요. 근데 한 번 인상 쓴다고 주름이 생기지 않잖아요. 인상 쓰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딱 주름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매일 세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금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나의 피부를 만듭니다. 그 조그만 한 끗 차이에 피부가 확 달라지는 거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들 여러분에게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도 중요한 꿀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을 2배속으로 보더라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세안할 때 1차 세안만 하세요? 아니면 2차 세안까지 하세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선택을 해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선크림만 발랐을 때에는 2차 세안까지는 과해요. 그냥 1차 세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그냥 1차 세안만 하세요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엄마는 꼭 클렌징 오일을 쓰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시길래 물어봤어요. 엄마는 대체 왜 선크림만 발랐는데 이렇게 클렌징 오일 쓰고 그 후에 한 번 더 세안을 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야, 클렌징 오일은 기름이잖아. 얼굴에 기름이 묻었으면 한 번 더 씻어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뭔가 클렌징 오일 하면 기름 같은 느낌인데 씻어내고 여기서 끝 하면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클렌징 오일 그 자체가 세안제예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로 씻었으면 거기서 끝내도 되는 거예요. 여러 세안제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세수를 하는 건 우리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나는 클렌징 오일만 쓰고 끝내기엔 좀 찝찝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 말고 클렌징 밤, 클렌징 폼, 클렌징 밀크 이런 것들 쓰면 되죠. 근데 또 제가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낀 게 너무 강력한 선크림과 너무 순한 클렌징 폼이 만나면 좀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를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클렌징 밀크는 특히 순한데 진짜 선크림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안을 과도하게 하지 마라 라는 주의지만 화장을 했을 때는 2차 세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는 세안 한 번으로는 완벽하게 지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화장했을 때 리베나일 리무버 꼭 써야 하나요? 이런 걸로도 의견이 분분하던데 저는 눈 화장을 내가 굉장히 진하게 했다 싶은 날은 리베나일 리무버를 쓰고 보통 그냥 나 데일리 메이크업 했는데 이런 날은 클렌징 오일로 눈 화장, 피부 화장 전부 한 번에 끝내거든요. 클렌징 오일로 먼저 화장 싹 다 지워내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해도 충분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클렌징 오일로 어떻게 눈 화장 지우면 되는지 보여줄게요. 클렌징 오일로 눈 화장을 지울 땐 우선 눈을 뜨고 꼭 눈 밑부터 클렌징 오일을 묻혀야 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눈 화장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눈을 감고 눈두덩이와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묻은 부분을 다 문질문질 해줍니다. 눈 밑부터 먼저 클렌징 오일을 묻혀야 아이라인과 마스카라가 훨씬 더 잘 지워진답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을 참 애정하는데요. 클렌징 오일이 잘 지워지면서도 참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는 템이지만 이 클렌징 오일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휴대성이 불편한 거. 이 클렌징 오일을 캡을 씌우고 비닐에 넣고 아무리 난리 펴도
꼭 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새 거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샜어요. 심지어 새 거를 가져가도 여행지에서 쓰고 나면 헝개되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는 또 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클렌징 오일 대신에 어디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클렌징 밤을 챙겨요. 이런 게 클렌징 밤인데 이 클렌징 밤 좀 작은 거 사서 가방 속에 쏙 놓고 다니면 새지도 않고 또 세정력은 클렌징 오일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진짜 좋거든요. 저는 바닐라코 거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화장하고 나서 1차 세안으로 클렌징 밀크를 쓰는 건 좀 비추해요. 클렌징 밀크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처럼 세정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밀크는 보통 선크림 지울 때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그냥 세수만 하러 욕실 들어가기도 하지만 샤워할 겸 세수도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순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일 이상적인 순서는요. 먼저 보통 1차로 클렌징 할 때는 마른 손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세안을 하는 거예요. 세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샴푸를 해요. 샴푸하고 샴푸 헹구고 나서 마지막에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 열심히 세수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 어젯밤에 진짜 열심히 세수했으니까 그냥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지 하면 안 되겠죠. 밤에 잘 때 화장품,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엉겨서 피부를 좋지 않게 만들어요. 무조건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저처럼 건성에 좀 예민한 피부들은 아침에는 절대 어떠한 세안제도 쓰지 않고 그냥 물세안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예전에 피부가 확 뒤집어졌던 게 밤에도 진짜 꼼꼼하게 이중세안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이중세안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진짜 피부가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진짜 건성은 쟤 좀 왜 이렇게 더럽지? 싶을 정도로 아침에는 진짜 간단히 고양이 세수처럼 물로만 씻고 나가야 해요. 저는 예전에는 항상 물로만 씻었는데 요즘은 어떤 날은 물로만 씻고 어떤 날은 세수 대신에 그냥 촉촉한 패드로 얼굴을 닦는 것으로 대신하거든요. 제가 보여줄게요. 어떤 걸 닦는지. 이런 걸로 닦아요. 저는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얼굴 닦아내는 건 좀 자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패드가 완전히 화장품에 절여져 있잖아요. 꼭 피클이 절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패드도 부드러워서 내가 정말 세게 닦지만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가리지 않고 제 기준에 맞으면 그때그때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마녀공장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진 날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패드로 얼굴 살짝 닦아내고 가거나 아니면 물로만 살짝 씻고 가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이 아침 세안법을 제 동생에게 알려줬다가 동생 피부가 난리가 났어요. 동생은 피부가 극 지성이거든요. 진짜 지성인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대충 물로만 살짝 씻고 나가면 점심때쯤부터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름기가 폭발하는 피부는 아침에 폼 클렌저로 간단하게 세안하는 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성이라고 해서 나 기름기 다 없앨 거야 하면서 진짜 이중세안 뻑뻑 하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약산성 폼 클렌저로 그냥 살짝 가볍게 세수하고 나가면 됩니다. 제 주변 분들 보면 지성 피부인 분들이 피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에 때를 미는 건 별로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얼굴에는 필링젤 쓰지, 스크럽 쓰지, 그리고 떼어내는 코팩 쓰지 이렇게 계속 피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외부 각질은요. 이 아래에 있는 각질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딱 제자리에 붙어서 역할을 다 끝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뜯어내면 준비되지 않은 세포가 각질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균도 잘 못 막고 얼굴에 각질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피부가 민감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또 지성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기름기를 다 없애고 싶다 보니까 폼 클렌저나 뭐 클렌징 이런 세안제들을 얼굴 피부 위에 굉장히 오래 두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은 화장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 세안제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넣잖아요. 뭐 아하를 넣었다, 바하 성분을 넣었다, 비타민C를 넣었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피부에 이걸 좀 더 오래 올려두면 내 피부에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세안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안 오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도 알려드려야겠다. 화장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나 헬스장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장한 상태로 운동을 하면 피부가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 세안을 열심히 했어요. 로션, 크림 바르고 헬스장에 갔는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땀범벅이 된 거예요. 피부가 너무 더러운데? 하고 또 이중 세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 운동 가기 전에 이중 세안한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이렇게 이중 세안을 했다면 그 다음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 간에 다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만 세안을 해야 합니다. 난 절대 안 된다. 나는 진짜 운동하고 난 뒤에 얼굴에 기름기가 폭발한다. 물로만 세안하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순한 제품으로 살짝 진짜 뭐가 스쳐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세안제를 이용해서 얼굴을 세안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꿀팁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세안하고 나서 뭘로 얼굴을 닦으세요? 저는 식구가 6명이에요. 진짜 많죠. 식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건을 쓰기가 좀 찝찝했어요. 더군다나 제 막내 동생이 저랑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제 동생이 7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수하고 나서 수건 써야지 하고 수건을 꺼냈는데 남동생이 그 수건에 코딱지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건을 쓰지를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으니까 나 수건 쓰기 싫어 이러고 얼굴을 안 말리고 다녔던 것 같고 대학생 때부터는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쓰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수건 안 쓰시는 분들 화장솜 많이 쓰시던데 저는 화장솜이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좀 크기도 너무 작다 보니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제가 찾다 찾은 인생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이거예요. 신생아를 위한 건티슈. 어쨌든 신생아를 위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깨끗하죠. 그리고 보풀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걸 펴면 짠! 이렇게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수건 대용으로 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더케이에서 나온 걸 쓰고 있고요. 이거 광고 절대 아닙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좋다 나도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 레이온과 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써봤지만 둘 다 부드러워요. 둘 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수면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온을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사실 세안만 잘해도 매일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피부가 진짜 맑고 예뻐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 피부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꼭 다 실천해서 진짜 예쁜 피부 만들어봐요. 그리고 꿀팁 맛집 두이피트도 구독해주세요. 안녕!